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유닛 10번째네요. 레코드 관리하고 정렬인데요. 이 레코드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거의 출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기출 문제를 뒤져봤는데 11년 이후로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정렬이에요. 그래서 정렬하고 정렬 옵션 이렇게 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고급 필터가 있네요. 고급 필터랑 같이 묶어서 할까 생각했는데 기존에도 쪼개서 했었기 때문에 예, 그냥 쪼개서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많지 않아서 이번 시간에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레코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예, 간단히 보여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래서 소스에서 EX10번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자, 레코드 관리 이렇게 있는데 예, 사실 레코드 관리가 예전에 이제 데이터 메뉴에 있었어요. 2003 버전까지.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출제 안 된 게 기본적으로 도구가 추가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테스트하느라고 이렇게 열어놓긴 했는데 이게 이제 빠른 실행 도구에서 우리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타 명령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명령 들어가 주시고 가나다라 순서니까 기억 다음에 리을이죠. 가나다 라인데 라가 그냥 확 지나가 버렸네. 아, 여기 레코드 관리가 있네요. 그래서 레코드 관리 이쪽에다 추가해 주시면은 이렇게 리본 메뉴에다 추가해 가지고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우리 앞에서 이제 그림으로 연결 붙여넣기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이게 예전에 이제 카메라 기능이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도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이렇게 추가했어야 됐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 안 되는 거 보이니까 아마 얘는 출제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있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짜가 하나 빠져 있네.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냥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은 네, 레코드 관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레코드 관리를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은 내가 그냥 레코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찾기 해가지고 총 17개 레코드 중에서 어떤 것을 찾고 또는 삭제하고 수정하고 뭐 새로 추가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만들기 하면 여기에서 이제 새 레코드를 추가할 수 있고 뭐 이런 애고요. 또는 이제 검색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건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 제품에 보니까 이제 볼펜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그래서 볼펜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 눌러주게 되면 볼펜만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볼펜만 지금 이렇게 해당 레코드를 찾아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애가 됩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우리 조건 항목에 있는 애들은 각각 엔드 조건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으면 엔드 조건만 됩니다. 이게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정렬도 보게 되는데 필터도 보게 되겠고 정렬도 보게 되는데 다 그렇거든요. 필터별로는 필드별로는 다 엔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레코드 단위로 표시하면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할 수가 있고 표 모양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고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추가해서 써야 된대요. 레코드 추가 삭제는 필드가 아닌 레코드를 추가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 항목들 얘기하는 거예요. 좀 전에 봤던 걸로 친다 그러면 여기에는 납품일자 얘네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코드니까 이 밑에 추가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새 레코드를 추가하면 목록의 마지막 행에 추가되고요. 삭제된 레코드는 되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삭제를 눌러버리면 되살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표 범위의 마지막 행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으면 다음 레코드는 추가가 되지 않는데요. 표가 있는데 표 범위 마지막 행에 데이터가 있으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수식의 결과는 레코드 관리에서 수정할 수가 없어요. 수식이요. 함수식 이런 거. 자, 레코드 관리에 보면은 찾기 조건에서 만능 문자나 이런 비교 연산자 사용이 가능하고 이건 뭐 김으로 시작되지 않는 레코드 검색 아시죠? 네, 부등호 이렇게 해주시고 에스터리스크 주면은 우리가 네, 김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필드별로는 엔드 조건만 가능하고 여러 개 조건을 같이 지정할 수가 있고요. 모든 레코드 찾은 다음에 다음 찾기를 클릭해도 변화가 없다. 모든 레코드를 찾았는데 다음 찾기를 클릭해도 변화가 없다. 뭐 그냥 다 찾았으니까 더 이상 없다 이거잖아요. 좀 전에 보셨다시피 다음 찾기 눌러도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찾기 조건은 문자 단위로 지정하더라도 검색 결과는 레코드 단위로 표시가 된다. 찾기 조건을 지정하지 않고 검색을 실행을 하면 현재 이전 이하의 전체 레코드가 검색이 된대요. 그냥 간단히만 보십시다. 우리 이제 출제가 안 되는 내용 같으니까. 자, 레코드 관리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키보드에 페이지 다운을 누르면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표시된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해볼까 봐요.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하고 눌러주고 페이지 다운을 제가 눌러보니까 그냥 페이지 다운으로 넘어가는데 여러 번 누르니까 새 레코드가 나오긴 하네요. 음? 그래서 새 레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게 네, 되겠네요. 근데 여러 번이라는 말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 총점 필드에 수식으로 작성되어 있는 여림으로 여기에서 편집해야 된다 했는데 아예 수식은 우리가 편집이 안 된다 했죠. 자,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삭제하며 복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조건 입력 시 엔드 조건만 가능하다 그랬고요. 데이터 레코드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레코드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필드라고 돼 있구나. 필드가 아니라 우리가 레코드 관리니까 레코드가 되겠죠? PO 데이터의 필드 단위로 데이터 표시, 필드 단위가 아니라 뭐였어요? 네, 행 단위죠. 레코드 단위. 레코드 요거 사용할 수 있다. 얘는 새롭게 추가된 건 맨 밑에 추가가 된다. 간단하게 이런 애가 있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중요시 여겨지는 정렬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렬은 나중에 뭐 실기에서도 뭐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주면 좋겠고, 필기시험 문제에서도 다양하게 좀 실기시험 문제에서 출제할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내용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실무에선 쓰인다 그러면 문제가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와, 이런 기능도 있어? 라고 하는 걸 많이 느끼는데 필기 문제가 그만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무에 더 적합한 것 같아. 자,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하고 내림차순이 있대요. 쉘 값에 따라서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름차순이라고 하는 거는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는 거고요. 내림차순은 9, 8로 해야 되겠다. 그지? 7, 6, 5, 4, 3 이렇게 숫자가 내려가는 거고, 얘는 이제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면 오름차순 하면 작은 게 맨 위에 올라오고요. 내림차순 하면 가장 큰 게 맨 위에 올라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된다. 요거 이제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데, 빈쉘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하든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에 정렬이 됩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에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열과 행을 표시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에 열이나 행을 숨겼을 경우에 정렬을 하게 되면 보통은 돼요. 근데 안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같이 이제 섞여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쪽에 있는 제품명열을 숨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숨긴 상태에서 정렬을 하면 제품명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 데이터만 들어간다고, 정렬이 된다고. 그러면 데이터가 섞여 버리게 되겠죠. 근데 뭐 거의 그런 일은 많지 않은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숨겨 놓는다. 기본적으로 행 단위로 정렬되고, 정렬 방식에는 오름차순, 내림차순, 사용자 지정 목록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행 단위로 정렬된다라고 하지만 하면 되겠네요. 위에 이미 있기 때문에 정렬된다. 이렇게 행 단위로 정렬되는 거예요. 근데 열 단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이제 데이터에 가보시면 정렬이 있는데, 여기 정렬 옵션에 가보면은 위쪽에서 아래쪽이 이제 행 단위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엑셀 옵션에 대한 것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근데 기본은 행이다 얘기죠. 정렬 기준은 최대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 순서는 모든 기준에 적용할 수가 있대요. 자, 정렬의 첫 번째 기준은 생략할 수 없고, 둘째와 셋째, 이게 기본이 이제 1부터 시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여드리면 뭔 얘기냐면, 정렬 들어가면 여기 기준 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첫 번째 거 빼고 두 번째 거부터 할 수 없다고. 에? 그래서 얘는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준 삭제 이렇게 하고 두 번째 거부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고 넣을 수가 없다. 맞네요. 안 되는군요. 정렬 옵션을 이용해서 행 기준을 열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 좀 전에 우리 봤죠?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엑셀 옵션에 따라서 우리가 얘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좀 전에 우리가 그냥 확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 보면 대소문자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가 또 정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름차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문자가 위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오름차순 시 소문자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자, 오름차순일 경우에 숫자, 문자 가는데, 이 문자 안에서도 이 커말 2급에는 되게 자주 출제돼요. 이 순위가. 근데 1급에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숫자하고 문자, 논리값, 그 다음에 오류값, 빈셀 순으로 정렬이 되고,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자 중에서도 특수문자가 앞에 오고 영문, 한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이렇게 된다. 내림차순은 반대예요. 대신에 이제 빈쉘은 맨 마지막에 간다라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연관성을 가진 문자열을 정해진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하여 정렬할 수 있다.
좀 전에 우리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쪽에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는데 여기다가 뭐 우리가 가동, 나동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대로 넣게 되면 그 기준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제품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면 형광펜, 테이프, 칼 이렇게 가나다 순으로도 정렬이 되는데 얘네를 나는 자를 이 중간에 있는 자를 맨 위에 올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글꼴에 지정된 색을 기준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색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색깔을 칠해 놨잖아요. 그래서 정렬 이렇게 눌러주고요. 이게 제품명에 이 지정이 돼 있고 여기에서 쉘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하고 여기에서 지금 쉘 색깔이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왜 없음이 나올까? 저기 쭉 있는데 아래쪽에 표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얘네 쉘 색깔이 뭔가 잘못된 것 같으니까 우리 쉘 색깔을 한번 다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홈에 가서 쉘 색깔을 모두 다 없음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요만큼은 쉘 색깔을 요렇게 요만큼은 쉘 색깔을 요렇게 또 요만큼은 쉘 색깔을 뭐 요렇게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정렬 이렇게 들어가 보고 아까 우리가 이게 필드명을 잘못 선택했군요. 납품 일자였는데 그지? 그래서 납품 일자로 선택해 줘야 되는 건데 잘못된 게 아니었군요. 그래서 쉘색을 보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쉘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그 중에서 나는 이렇게 이게 뭐예요? 파란색이죠? 파란색을 위에다 표시하겠다 또는 아래다 표시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는데 쉘 색깔로 지정할 경우에는 색의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잖아요. 대소가 구분이 안 되니까 위아래만 표시할 수 있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렬할 수가 있다 그랬고요. 자, 사용자가 정렬 옵션에서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변경하여 오름차순 정렬하면 요거 갖는다. 이거 우리 좀 전에 봤던 내용인데 중복되는 거니까 지워줄게요. 자, 쉘색 글자색 정렬에는 범위에 적용된 색, 글색, 글꼴색 중에서 한 가지 색만 맨 위 또는 맨 아래로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할 수가 있고 이번에는 여기에 제품 코드에 글꼴 색깔을 제가 좀 지정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글꼴색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에서 또 내가 빨간색을 맨 위에 올리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만 쭉 위로 올릴 수 있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열방향으로 정렬할 때는 앞에서 잠깐 보셨듯이 엑셀 옵션에서 얘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렬해주면 되겠고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니까 밑에 그림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더라도 그냥 놔두세요. 지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다음 판 교재를 위해서 다음 판 강의와 교재를 위해서 좀 정렬한다, 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 워크시트 가를 나처럼 정렬하고 싶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자,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보니까 여기에는 4번이 1, 2, 3, 4 기획실 쭉 있고 관리과 있고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되는데요. 가나 다 된 것 같은데. 자, 보니까 이거 뭐지? 뭐야, 여기 있던 이름이요. 이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부서가 이렇게 갔네요. 4번은 이렇게 갔어요. 행 단위가 아니라 열 단위로 했구나. 그쵸? 열 단위로 정렬 했군요. 그래서 정렬 옵션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 된다. 라는 이야기. 네. 자, 그래서 얘 한번 해보죠, 뭐. 우리 정렬 시트에 가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범위 잡고 데이터에 가서 정렬 옵션을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해주시고 기준은 어떻게 주면 될까, 여기에서. 우리가 요게 일행, 요거죠,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윤여송 요거 아니라 일행으로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부가 앞으로 온 거 보니까 오름차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 주시니까, 네, 이렇게 열 방향으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다음 중 우리 엑셀에서 정렬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건지인지 한번 올라가서 볼까요? 없는 것은 그랬어요. 좀 전에 그냥 간단히 보셨는데 쉘 색깔이나 글꼴 색깔 가능했고요. 글꼴 크기는 없었어요. 근데 쉘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서 쉘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가 있네요. 쉘 아이콘이라고 하는 애는 아이콘이 앞에 이제 그 버튼 같은 걸 넣을 수가 있긴 한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진 않죠. 근데 이제 아이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이건 다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좀 만들어 놓을게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머리끌 행이 없는 데이터도 원하는 기준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이거 우리가 아직 안 봤기 때문에 한번 볼 거고요. 영문자의 경우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렬할 수 있고 오름차순하면 소문자가 위에 갖는다. 맞고요. 글꼴에 지정된 색을 기준으로 정렬하여 정렬 기준을 쉘색으로 지정한다 그랬는데 글꼴색으로 해야죠. 글꼴색 이가 너무 쉽잖아. 글꼴색인데 쉘색이라 했으니까. 기본 내림차순 정렬은 오류값, 논리값, 문자, 숫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숫자, 문자, 논리값, 오류값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맨 마지막에 빈쉘. 자, 머리끌 없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얘네 우리가 이제 정렬을 딱 눌러주면 자동으로 여기에 있는 필드명이 자동으로 이게 인식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애가 없는 경우의 데이터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정렬 눌러주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 위에 내 데이터의 머리끌 표시 있잖아요. 얘는 내가 첫 번째 내가 선택한 범위의 첫 번째 행을 필드명으로 인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를 체크 아웃 해주면 되고 대신에 내가 여기에서 뭘로 정렬할 거냐. 예를 들면은 F열로 정렬하겠다 그러면 열 F로 선택을 해서 우리가 값으로 해서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만약에 열 머리가 있다면 그러면 얘를 체크해 주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열 머리 필드가 없다면 얘를 해제해서 열 기준으로도 우리가 정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다 봤던 내용이고요.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쉘색으로 선택한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의 경우 밝은 색에서 이런 거 아니었죠. 그냥 내가 선택한 게 맨 위에 또는 맨 아래로 내릴 수 있는 거였죠. 자, 정렬 대화 상자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정렬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동일한 데코드가 나올 경우 둘째 기준에 따라 재정렬하며 둘째 기준에 의해서도 동일한 데코드가 나올 경우에 셋째 기준으로 정렬한다. 빨리 읽어봤는데 뭔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볼펜 이렇게 이게 지금 제가 얘를 선택을 했는데 정렬하면서 내 머리글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를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인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내림차순 이렇게 하니까 형광펜 테이프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나는 이 내부에서도 1차 순위로는 제가 제품명으로 하고 그 2차적으로 납품가로 내림차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정렬 이렇게 주시고요. 제품명을 오름차순 이렇게 작업 변경을 해주고 기준 추가해가지고 두 번째는요. 납품 가격으로 할까봐요. 이렇게 해서 얘는 내림차순 이렇게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정렬하고 그 내부에서 제품명 내에서 동일한 애들 중에서 2차 필드에서 그대로 정렬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볼펜이 1차적으로 오름차순에서 위에 올라왔는데 그 중에서 우리 납품 가격으로 두 번째 내림차순 했잖아요. 그래서 큰 게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정렬을 한 거죠. 색연필도 마찬가지요. 색종이도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이렇게 큰 거 작은 거 순으로 정렬된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2차, 3차 이렇게 다양한 순서로 정렬할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 이거 제가 해놓은 거군요. 이거 빈 행하고 이 값에 대해서 정렬하는 건데 이것도 한번 보죠 뭐. 얘는 얘 제외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고 열 H에서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숫자, 특수문자, 알파벳, 그 다음에 한글, 논리값, 그 다음에 오류 이렇게 된다 그랬고 이게 넣어놓고 안 보여드리면 또 서운하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번엔 오류값, 논리값, 한글, 영어, 특수문자, 숫자, 그 다음에 공백은 맨 밑에 항상 공백은 맨 밑에 들어갑니다. 요거 된다는 거죠. 정렬 방식을 오름차순, 내림차순 한다. 그리고 선택한 데이터 범위의 첫 행. 이거 좀 전에 우리 봤죠.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행이 필드명인 경우 선택해서 정렬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정렬을 하는 거죠. 이게 필드명은 같이 정렬하면 좀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정렬해서 얘를 해제한 상태에서 얘를 누르고 그냥 이렇게 눌러버렸더니 얘네까지 밑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인식을 시켜줘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를 꼭 체크해준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됐죠? 자, 내 데이터의 머리글 표시. 선택한 데이터 목록의 첫 번째 행이 필드명이 아닐 경우 선택하여 얘네 이제 머리글 표시를 체크 아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한다. 근데 표현이 좀 이상하다. 표시 선택 안 하면 이렇게 쓸까 봐요. 선택 안 할 경우 이렇게. 네. 정렬 옵션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대소문자 또는 행렬 방향으로 정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이에요. 이건 사용자가 임의로 우리가 만드는 거고 첫 번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정렬 기준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정렬 기준에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눌러서 여기서 시작하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할 수 있다. 이거는 뭐 이거 중복되는 내용이네요. 자, 간단히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목록에 대한 정렬을 한번 살짝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지금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으로 한 상태에서 볼펜, 색연필, 색종이, 연필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요 하나 해볼게요. 자를 맨 위에다 올릴 거고 그 다음에 연필, 다음에 테이프, 그 다음에 볼펜, 그리고 형광펜 요렇게 얘네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정렬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찍어주고 정렬 가서 얘네 우리가 지금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해가지고 제품명 기준으로 하고 사용자 지정 목록에 가서 저기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자, 엔터, 연필, 엔터, 테이프, 엔터, 볼펜, 엔터, 형광펜, 엔터.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칼도 있네요. 칼은 여기다 좀 넣을까? 칼. 이렇게 해가지고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되고 이 기준으로 이 순서 기준으로 우리가 정렬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나오는 대로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제가 칼을 중간에 넣었죠. 그래서 연필, 테이프, 그 다음에 볼펜, 형광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형광펜이 맨 밑에 있는데 얘네 색연필은 넣지 않았는데 여기 들어가 있네. 아마 이 밑에 있는 애들은 색연필 지정이 안 된 애들은 그 기준에 따라서 오름차순 기준에 따라서 추가가 되나 봐요. 문제를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빈 셀은 오름차순, 내림차순 모두 맨 마지막에 정렬의 첫 번째 기준은 생략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정렬 옵션을 이용해서 행을 기준으로 0로 할 수 있다. 순서는 첫 번째, 둘째, 셋째 정렬 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다 가능해요. 다. 네. 자, 다음 중 정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 개 지정하여 정렬 가능하다. 행에 정렬할 때 숨겨진 열에는 데이터도 정렬된다. 행을 정렬할 때 숨겨진 열에 있는 데이터도 정렬이 되기는 하는데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숨기기 해제한다 그랬죠? 되긴 해요. 아유, 이게 참 보여드려야 되겠다. 예를 들면 얘네를 이렇게 숨기게 하고요. 여기에서 정렬 이렇게 눌러주고 여기에서 납품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림차순 이렇게 정렬하게 되면 얘네가 좀 전에는 우리 자가 맨 위에 있었잖아요. 자, 볼펜, 자, 연필, 테이프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근데 보면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정렬은 되는데 이게 간혹 가다가 안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해주는 게 좋다. 자, 정렬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행들을 정렬하고요. 사용자 지정 정렬에서 탑 10을 선택하면 상위 10가지만 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에 있었나요? 사용자 지정 목록에 뭐 탑 10 이런 거 없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필터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중 데이터 정렬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칙적으로 숨겨진 행이나 열에 있는 데이터는 정렬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편의상 정렬이 되기는 한다. 정렬은 기본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 단위 정렬한다. 위에서 아래쪽으로죠. 대소문자 가능하고 이거는 된다. 자, 정렬 오류창은요. 자, 이게 뭐야? 이게 여표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에 그렇대요. 열표 이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거 지우자 이거.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 여러 범위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죠. 여러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 이렇게 된대요. 자,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전체 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내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렬 이렇게 눌러주면 확장할래 아니면 요거만 할래 이거죠. 근데 보통은 이제 확장해줘야 되겠죠. 확장하면 다 선택이 돼서 나오도록 하는 오류 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데이터를 포함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늘리려면 선택 영역 확장 눌러서 하고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한 것만 정렬하려면 이렇게 한다. 또 쉘 포인터가 표 범위 내에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메시지래요. 뭐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혀 엉뚱한 곳에다가 누르고 정렬 이렇게 눌러주면 여기에는 정렬할 내용이 없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에 간단하게 문제 보고 넘어갑니다. 자, 엑셀에서 데이터를 정렬하는데 다음과 같은 정렬 경고 대화 상자가 표시됐다. 옳지 않은 것은 이 정렬 경고 대화 상자는 표 범위에서 하나의 열만 범위로 선택한 경우 발생한다. 맞고요. 인접한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봤고요.
이 정렬 경고 대화 상자는 쉘 포인터가 표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전에 우리 봤듯이 야 여기에는 정렬할 내용이 없어 라고 하는 오류였지요. 얘는 이제 다른 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오늘 봤던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뭐 레코드 관리는 됐고요. 제가 이제 모두 왕두목이라고 해놓긴 했는데 레코드 관리는 이제 빼두셔도 될 것 같고 정렬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